화물연대 확대 간부 그리고 조합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부 교육국장 이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운송업체와 화주의 운송계약이 발생하면 4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도록 하여 운송실적 없이 지입료만 챙기는 운송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한 화물운송실적신고 의무제. 화주에 계약한 화물을 운송업체는 50%, 운송업과 주선업을 겸한 경우엔 30% 이상을 소속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게 하여 다단계를 최소화하고 화물 노동자의 순수입을 보장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인 직접 운송 의무 비율제. 양호한 화물 정보망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증해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 우수화물 정보망 제도. 여기서 이 제도의 목적을 보면 페이퍼 컴퍼니의 퇴출, 다단계 최소화 등은 우리가 10년 동안 싸우면서 정부에 요구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럼 이 제도가 2013년 1월 시행 이후 운송 주선업자들도 문제가 있어 폐지해야 한다고 하고 우리 화물연대에서도 직접 운송 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먼저 2008년 교통연구원에서 개최된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 각 업계와 화물연대의 주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유수사 업체에 대해서 무조건 물동량을 구하라고 등을 떠미는 것은 정부가 화물시장을 극심한 혼란과 비린내 나는 사료장으로 만들어 모든 운송사업자가 공멸로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끔찍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한 제도 개선 방안의 가장 큰 문제는 대형 운송사나 협력 운송업체의 용차 사용을 허가하여 유수사업체의 물량 확보 기회를 상실시키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유수사업체의 운송 기능을 회복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용차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제한을 해서 대형 운송업체의 협력 운송업체가 늘어날 수 있도록 운송업체 중심의 거래 구조를 유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낸 이 안은 다단계를 아예 합법화합니다. 그것도 기업 단위로 또 대기업 위주로서 합법화가 되는 겁니다. 일부 대기업한테 합법적으로 재주선을 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직접 의무 운송 제도는 합법적인 다단계를 인정한다. 30%의 위수탁 회사들이 물량 확보 의무조항 때문에 치열하게 운송회사 입장에서는 면허 취소를 안 단계로 하면 덤핑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물량을 확보해서 회사를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과당 경쟁, 합법적 다단계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주선업자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안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더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저희들이 보기엔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정부에서 아니면 관계업자들, 연구진들이 모여서 최소한의 이것만큼은 몇 개가 되는 고쳐보다 하는 이것도 반대한다는 데 대해서는 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까 조선연합에서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운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진 저는 몰랐습니다. 운임 보장된다면은 그렇다면 주선료 상한제 실시하면 됩니다. 뭐 이거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주선료 상한제 실시되면은 그 우리 화물운송 노동자 운임 보장 측정이 됩니다. 정말 그렇게 걱정하셨다면은 화물 주선료 상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시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덤핑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미 표준 운임 도입 추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물 운송 노동자가 받는 직접 운임이 보장된다면 덤핑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선연합에서 정말 주선 기능도 제대로 하시고 또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운임을 그렇게 걱정하신다면 정말 저희들하고 힘을 합해서 주선료 상한제와 표준 운임 도입을 제대로 해내자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아까 덤핑 문제, 뭐 이런 문제 다 해결된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물자 지금 주선업 매너 그다음에
운송업 매너 다 가지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100% 재입탁 가능합니다. 여기 다단계 발생 안 합니까? 이게 다단계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서 직접 운송 비율을 의무화하는 거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그 운송사 운송 실적 의무 관리 의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 정부하고 합의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즉 영어로 페이퍼 컴퍼니 실적 없는 운송회사를 퇴출시키자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됐는데 얼마만큼 실효성을 갖추게 할까가 좀 걱정이 됩니다. 이 실적 없는 운송회사들 번호판 장사만 하다 보니까 하는 겁니다.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화련에 계신 분도 우리 회원사가 아니고 우리도 미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운송업체들이 이 도매급으로 안 넘어가려면 실적 없는 운송회사를 퇴출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번호판을 타치하고 부당한 분품을 강요하는 이건 근절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좀 근절시키기 위한 더 확고한 좀 처벌 방안이라든가 이걸 잘 보셨습니까? 보셨던 것처럼 운송 주선업자들은 과다 경쟁, 덤핑 경쟁을 주장하고 대형 운송업체만 합법적으로 다단계를 인정해주는 제도로 운송시장의 혼란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였습니다. 화물연대는 지입제 폐지, 주선료 상한제, 표준 운임제 실시를 주장하며 정부안을 찬성하였는데요. 그러면 왜 지금에 와서 우리가 찬성했던 직접 운송 의무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우선 화물연대 조합원을 통해 직접 운송 의무제 실시에 따른 피해 사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발을 다르라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강요가 되어버리는 거죠. 강제적으로 물량을 주지를 않으니까 잠가놓고 그래 계속 그냥 자차 남아 다른 차들은 당일치기 일을 계속 시켜버렸어요. 시켜버리고 기존 이제 안 다른 차들은 이제 물량을 주지는 않았죠. 안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일하고 왔던 그 동지분들도 뭐 나름대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뭐 부랴부랴 전부 뭐 나름대로 어떤 뭐 돈을 대출을 한 분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달고 다 들어가 버렸어요. 6월, 5월, 6월 달부터는 지금 뭐 전혀 배차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제가 지금 출애라를 20년을 했습니다. 20년을 했는데 포항에서 전국 노선 댕기고 이렇게 했는데 같은 업체에서 일을 했고 번호판은 거기 게 아니다 보니까 올 초에 이제 소장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내년부터는 배차를 못한다. 번호판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무슨 이런 법이 있냐, 잘못되지 않냐. 그래서 좀 이의 제기도 하고 이것저것 또 수소문도 해보고 이렇게 좀 알아보고 했는데 뭐 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 국토부 사무관 면담할 때도 그런 얘기를 또 했어요. 아니 무슨 지금 출애라 번호판 양도 양수가 3,500 정도 가는데 보증금 걸고 일하는 거냐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하고 얘기를 했는데 차라리 나라에서 돈을 대주든가 그게 아니면은 운송사에서 차 번호판을 사가지고 우리한테 달아주든가 그게 자기네 재산이니까 자기 재산이라고 따지면은 그게 맞는 법인데 우리 보고 돈을 대고 사라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지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뭐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도 동국제강 물류회사 2차 밴더인데 1차 밴더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지스는 물량의 100%를 다 자기들이 가져가서 수송은 30%도 못하고 나머지를 전부 다 하청을 주는데 그런 능력이 안 될 것 같으면은 2차 밴더들이 화주들하고 직계약을 하게 만들어주든지 그것도 안 되면서 결국 대기업 물류 자회사 살리는 그런 법이 아니냐. 좀 답답하다 이런 겁니다 지금. 2천만 원, 2,500만 원 돈을 들여가지고 남발을 달라고 왔는데 용차하고 자차하고 똑같이 배차를 할 수 있나 또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
또 용차를 주게 되면 자차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는다. 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랬었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아마 뭐 난방한다는 차들은 배차를 못 받는 거, 그래가 배차를 못 받는 걸 알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똑같고 실질적인 1차 밴더나 2차 밴더가 2차 밴더 차들은 사실 수송일이 더 많아요. 많은데 2차 밴더의 자차 비율은 채 10%가 안 돼요. 수송량에. 가령 하루에 한 80대를 배차한다면 자차 비율이 20대도 안 된다고. 나머지가 다 용차인데 그 차들이 다 남발을 사가지고 들어가 있다 하면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얘기지.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이나 사실은 이제 뭐 당장 닥치는 그 내일 모레 닥치는 일이니까 뭐 제가 이제 항상 연대 조끼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수시로 문의를 해요. 그런데 뭐 뚜렷한 대안이 없으니까 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하고 뭐 다만 시행령하고 규칙을 아직 다 못 정했다 그런 소리는 들었는데 그것만이라도 정할 때 좀 우리 연대 조합원들이 의견을 좀 반영해서 이 법을 뭐 다르게 좀 손질을 하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1차 밴더가 직계약 차량을 모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차 밴더는 직계약 차량을 모집을 못하고 그러면 대기업 물류 자회사는 전부 1차 밴더인데 우리 같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절대 안 받아주거든, 직계약을. 그러면 이제 비조합원들도 뭐 설령 뭐 선별해가지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계약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자기 쓰기 편한 사람만 대기업 물류 자회사만 살리는 꼴이지 2차 밴더가 시행령에서 2차 밴더도 그러면 직계약을 허용한다. 그랬을 때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지금도 그냥 같이 일해 먹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정부 관계자하고 얘기했을 때는 안 된다. 다단계를 잡기 위한 법이어서 더군다나 1차 밴더에 허용한 것도 연대 주장 때문에 허용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금전적으로 이제 부담이 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 그 회사 측에서 그 비용을 뭐 이야기를 그 이제 빌려주겠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또 만만치도 않고 뭐 예를 들어 2천만 원 빌렸을 경우에 한 달에 30만 원 한 이자를 갚아야 돼요. 아마 지금 그 두 분 동지가 지금 2천만 원을 대출을 했어요. 1천만 원에 비하면 한 달에 15만 원 정도이야. 그럼 그걸 이제 20개월로 나눠가지고 한 달에 130만 원씩 갚아 나가는 걸로 그래 돼가 있는데 그게 우리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거든. 해동기업에 운송해가지고 그 운송료 가지고는 그 130만 원씩 공제를 하고 차 할부금을 공제하고 기름값을 공제를 하게 되면 오히려 플러스보다 마이너스밖에 오는 경향이 안 옵니다. 지금 난방값이 뭐 2,500만 원, 2,200만 원에서 시작되다가 지금 2,500만 원. 2,500만 원에도 지금 난바가 없어요. 뭐 양수항도 할 난바가. 화물연대 조합원 90%요? 거의 100%가 예. 왜 그런가 하면은 그로비스나 인터지스나 이런 물류 자회사들은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은 화물연대 조합원 로고만 딱 달고 들어가도 남발을 떼라 그래요. 안 받아준다고 아예. 그러면 그런 사람들 중에 물론 어쩌다 한두 명씩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연대 조합원이 없어요. 그럼 우리 연대 조합원들은 거의가 2차 밴더인데 2차 밴더에서 그나마 번호판을 2차 밴더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량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용차 개념으로 일하고 있는 거라. 그거 이제 뭐 이번에 또 간부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좋은 좀 의견 내 가지고 뭐 투쟁을 하든 아니면은 교섭을 잘 해서 법안을 좀 손질을 좀 하든 뭐 연대 지도부에 따라가야죠. 그럼. 만약에 뭐 이런 일이 차후에 다른 업체에서도 자꾸 생기게 되면
같은 동기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서로 상의해가지고 뭐 결정을 해서 뭐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수 있으면 짚고 넘어가고, 그게 되지 않을 때는 뭐 연대 차원으로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해결해가는 방법으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지금 연대에서 뭐 대응을 지금 조금씩 해나가고 있잖아요. 좀 기다려봐라. 좀 기다리고 함께 좀 힘 좀 실어서, 잘못된 법은 분명히 고쳐야 되는 거니까 좀 함께 힘 실어서 좀 바꿔 나갔으면 하고, 좀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조합원들, 우리 동지들 스스로가 좀 자부심을 느꼈으면 싶은 그 생각이 들어요. 뭐 30만을 대변할 수 있고, 어찌됐든 주변에 내 동지들이, 만여 명 동지들이 함께 한다 하는 이 생각을 항상 갖고, 좀 화물연대라는 자부심을 좀 갖고 그렇게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반목하지 말고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화물연대는 직접 배차를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직접 운송 의무제를 요구한 게 아니고요. 너희들이 직접 100% 자차든 용차든 배차를 하고 그리고 돈을 줘라 우리한테. 그러면 분명히 다단계가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나아질 거다. 하지만 정부에서 슬그머니 법을 바꿔놓은 거잖아요. 저희들이 요구를 무력화시키고 바꿔놓은 거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 어쨌든 뭐 다단계를 없애기 위한 취지 뭐 이런 것들은 좋으나 그만큼 자본한테는 이득이 가고 그리고 화물 노동자들한테는 폐해가 가는 이런 법은 없어져야 되고, 좀 더 강화된 처벌 조항을 둔 법을 만들어서 1차 밴드에서 뭐 자차든 용차든 직접 배차하고 직접 돈을 주게 하고, 그리고 강제적으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강한 처벌을 한다라고 하면, 번호판 탈취 문제는 화물연대 생기기 이전부터 이루어졌던 일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배차를 요구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현상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위에서 번호판을 뺏기고 그렇게 강탈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합원들이나 아니면 화물 노동자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마치 내일이 아니니까 남의 일처럼 치부를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화물연대에서는 그것을 예전부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재산권 보호라는 요구안을 계속 걸었던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직접 운송 의무제가 시행이 되면서 더 적나라하게 그것들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고, 화물 노동자의 삶을 더 피폐하게 더 심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물연대에서는 직접 운송 의무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번호판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송 의무제 폐지, 번호판 소유권 완전 확보, 그리고 원청사에 대한 직접 배차를 요구하고 투쟁해야 됩니다. 그것은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들이 함께 결의하고 함께 투쟁해야 됩니다. 함께 합시다. 화물연대 동지 여러분, 다단계를 줄이고 페이퍼 컴퍼니를 정리한다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왜곡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형 운송사는 자차 비율을 30%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의 맹점을 최대한 활용, 화물 운송 노동자 개인이나 영세 운송업자를 압박해 수천만 원이나 하는 번호판을 구입해 대형 운송회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왜곡되어 버린 직접 운송 의무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대형 운송사가 직접 번호판을 확보하여 차량을 모집하든 직접 차량을 구입하여 자차 비율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량 공급을 미끼로 직접 배차를 무기로 하여 화물 운송 노동자들을 압박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손쉽게 자차 비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직접 배차와 고정 배차를 원하는 화물 노동자들에게 수천만 원씩 하는 번호판 값을 지불하게 하면서 빚을 지며 빚에 허덕이게 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정책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폐지하기 위해서는 단결과 투쟁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38만 화물 노동자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기 전에 하루빨리 직접 운송 의무제를 폐지하고 화물연대의 법 개정과 제도 개선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화물연대 동지 여러분, 함께 해결합시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